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최초 감염원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이 천안 줌바와 서산 한화토탈 등 확진자들에 대한 GPS 위치 추적까지 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16일 오후 5시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5명입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주가 지났지만 아직 도내 유입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 줌바 댄스 교습소와 서산 한화토탈 연구소를 중심으로 확산됐는데 각각 어디에서 처음 감염됐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천안 확진자의 경우 지난달 15일 대구 강사 3명이 참석한 전국 줌바 워크숍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명만 양성이고 나머지 2명은 음성으로 나와 이를 단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확진자 7명이 나온 서산 한화토탈의 경우 밀접 접촉자인 연구소 직원을 비롯해 단순 접촉자인 다른 부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73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역당국은 증상이 발생한 시기나 확진 순서 등으론 최초 전파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와의 관련성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GPS라든가 모든 걸 확인해도 거의 뚜렷한 관계를 아직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수단을 취하지만 더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까지도 강구해서 최초 감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도내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인 공적 물량의 마스크는 하루에 24만 2천 장 정도입니다. 충남도의 인구가 212만 명인 걸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정확하게 어떤 신속하게 마스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중국이라든가 외국으로부터의 마스크 수입도 우리가 현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현상을 타하기 위해서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양 지사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용직이나 고정급여를 못 받게 된 사람들을 위해선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보면 방호복과 고글을 착용한 의료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을 길에서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의료진이나 보건소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119 구급대원들도 방호복을 입고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호복 착용자를 마주친다 해도 안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자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광주 전남 지역에도 확진 사례가 계속되면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좀 이상하겠죠. 두렵겠지. 다닌다면 더 밖에 못 나오겠죠. 시내를 더 못 나오겠죠. 좀 불안하지. 그런 방호복을 입고 다니면은 좀 불안한 정도 있지. 그러나 어째 할 수 없지. 보건소 관계자나 역학조사관이 아니더라도 119 구급대원들도 때때로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방역 활동에 참여할 때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 관계자나 일반 시민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조치 차원이기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 119 소방대원 모두 의심 환자 접촉 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방호복은 즉시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의심 환자를 만나가지고 조치를 취하고요. 저희가 입었던 감염보호복은 즉시 폐기시키고요. 그 구급차하고 그 환자를 담당했던 구급대원은 곧바로 소독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감염보호복을 입어 예방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119 구급대원들의 방호복 착용 이후 확진자 추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방역 활동과 의심자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호복 착용자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전염성이 높은 거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개학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벌이모 가장으로서 아이들 주말을 이루고 평일이고 집에만 있는 거 보기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개학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녀 있고 손자도 있는데 여태까지 집에서 지금 잘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가서 옮겨오면 또 식구들이 다 또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반면 더 이상 개학이 연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친구를 만나고 싶은 학생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덜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빨리 가고 싶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빨리 개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PC방에도 올 일이 없고 개학을 하면 친구들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학이 늦어져도 걱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손주들 봤을 때는 얼른 가서 학교 가는 게 낫죠.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TV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좀.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면 될수록 본인 어린애도 몸이 안 좋고 그 보살피고 있는 부모도 안 좋지. 학교 휴업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학습이나 육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초중고 학생을 다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애가 셋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시간이 조금 아깝고 조금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조그맣게 놀 수 있게 교구 같은 거를 그 애기 있는 집마다 좀 보내준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로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4월 개학을 맞게 된 교육 현장. 각 학교에선 온라인으로 원격 학습을 도입하고 긴급 돌봄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을 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농민들은 당장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대파 선별 작업이 한창인 남도의 한 창고 건물입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나이 지긋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곤 있지만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물량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지금 나와서 몇 분이 하시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잘 안 되네요. 수확철을 맞은 봄동 재배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요청했지만 언제쯤 입국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농가에선 일단 급한 대로 다른 지역의 외국인 인부들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 심지어 전남에선 400km 넘게 떨어진 강원도까지 수소문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무안에서 양파 하시고 해남에서 고구마 하시던 분들이 겨울에 저희 진도 쪽에 와서 또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강원도 배추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정부가 전국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천여 명.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아예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거나 한국을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확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배추나 울금처럼 당장 파종을 앞둔 작물은 앞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금이나 쌈배추, 양배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농촌.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해안 국립공원이 우리 지역 태안이죠. 그런데 주민들과 지자체가 국립공원 지정을 대거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변영규 씨. 4,000제곱미터 면적의 인근 부지를 15년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터처럼 생긴 장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행정을 저희 나름대로의 개발이라든가 그 어떤 것도 행위도 하지 못하니까 저희한테는 가장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금전적 피해. 국가에서 차라리 세금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주든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건 변 씨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마을 해수욕장 주변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주차장이나 샤워실 같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조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편의시설도 못 오지, 화장실 설치도 못 오지, 심지어 야외 샤워 시설도 해서 좀 여름에 손님들 깨끗이 닦고 가게끔 하려 해도 그걸 못 하게 하니까 우리들은 완전 타격을 받고 있어요. 손님이 와도 우리가 명품 해수욕장이라고 소리만 질렀지 뭐 어떻게 유치할 권한이 없어요. 태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377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120배가 넘습니다. 태안군 역시 40여 년 동안 유지된 각종 규제가 관광도시로서의 제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합리적인 구역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수욕장과 야영장 등 각종 관광자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낙후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분출되어 나오는 거죠. 아주 보전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보전을 해야 할 것이고 이미 훼손돼서 재생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풀어달라는 것이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남방송에선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릴레이로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청양시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양의 휴식 레스토랑의 대표 신영숙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청양에 사는 김숙희입니다. 네, 저 원국에 사는 청양 원국 사는 김치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좀 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그냥 정당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서로 책임 있게 그리고 이제 약속 잘 지키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구 감소예요.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별로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물론 인구가 너무 작잖아요.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구경하는 것들이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놀만 하는 것으로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노는 거가 없고 이제 보는 거 없으니까 이제 저기 젊은 사람들 조금 외지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도덕성과요, 정직함입니다. 도덕성과 정직한 후보자가 일을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을 잘하시는 분이 낫겠죠. 제 생각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하지 않게 약속도 잘 지키고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서로 일하기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충남교육청은 18일부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해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온라인 학교는 개학이 4월 6일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학생들의 가정학습을 지원하고자 교육청이 직접 만든 온라인 방송입니다. 중학교 31개 강좌, 고등학교 8개 강좌를 개설하며 학년별 일주일에 15시간을 운영합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전용 채널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수업을 놓친 학생들은 녹화된 화면을 내려받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신상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태안군 주민 이름과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가 나온 보고서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문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들 건강이 염려돼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 대산읍 황금산 인근 산림에 있는 소나무 13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감염되거나 고사한 소나무를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제거하고 반경 5km 지역을 정밀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2km 이내 지역인 독곤리, 오지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반을 꾸려 감염 시기와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옮겨 다니는 시기가 아니어서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할 경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인데 교육 현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전건용 장학사, 진순이 참교육 학부모회 서산 태안 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 학사님, 코로나19 확산으로 3차례에 걸쳐서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혹시 모를 학교 내 집단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지금 밀집해서 모여 있으면 이게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네. 되겠죠. 그래서 일단 4월 6일까지로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회장님, 이 지역 학부모들 분위기가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개학이 미뤄질까 참 답답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 대해서는 옳은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네. 과연 현재 상황이 4월 6일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또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거나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이미 반 배정과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새로운 친구들과 학생들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기다렸지만 지금 현재는 집 밖으로의 외출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많군요. 이 PC방이나 또 학원을 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네. 저학년의 경우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장 학사님, 또 이 교육청 후속 조치 마련으로 더 분주해진 상황 같은데요. 현재 교육청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2차례에 걸쳐서 개학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 조정이라든가 또는 학교 방역, 또 그 애들의 생활 패턴을 잃지 않기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하고요. 네. 또 학습 지원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사 일정 조정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네, 이미 어제 17자, 18일자에 발표를 했듯이 네. 4월 6일 개학하는 걸로 했고 네. 교육부에서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10일간의 단축을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일을 감축하게 되면은 사실 현재 4월 6일까지는 5주 정도를 학교를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일밖에 감축을 안 하면 3주간의 어떤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3주 정도 감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소풍이나 이 수학여행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못 가게 될 것 같은가요? 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빌수를 조정하고 네. 그러면은 충분히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현장 체험학습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단지 여기에서 오는 수업 시수의 감축이 좀 따르는 문제가 있겠죠. 예. 네, 조금은 학생분들이 안심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또 이 한 달이나 개학이 늦어진 상황이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나 또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개학을 해도 걱정이 되고 네. 개학이 연기가 돼도 걱정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 중 일부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함께 감수해보자라는 이런 반응도 있지만 고학년 학부모일수록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충남 2학습터를 비롯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안내받고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인터넷 자체를 이용해 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학교나 선생님으로부터 안내를 전달받고 있는데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습 안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장 학사님도 참 이 문제로 고심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렇게 바로 학업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애들이 선생님과 직접 대면해서 수업하는 게 최고 좋지요. 네.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학습터라든가 네. 또는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그 디지털 교과서가 또 나눠져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저희가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안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이제 방영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는 그 수업을 직접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전하고요. 또 이것들이 녹화가 돼서 애들이 언제든지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이걸 개설이 운영하고 있고요. 네. 학년별로 국영수 가사는 물론이고 애들의 감성과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네. 음악이라든가 미술 또 이제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독서 활동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독서라는 과목도 별도로 만들었고요. 네.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활동하고 스트레칭도 하는 체육 활동이라든가 홈 트레이닝 같은 교과목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반응도를 봤더니 실시간 방영은 4천여 명 학년별로 네. 4천여 명에서 1,000여 명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저학년일수록 반응도가 높고요. 네. 9학년 올라갈수록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로드해서 보는 걸 보니까 25,000, 26,000건씩 이렇게 다시 애들이 보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단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댓글을 저희들이 이렇게 고려를 못해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 때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고 네. 또 좀 더 선생님들의 수업에 집중해서 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혹 보니까 어른들이 장난하는 그 시스템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학생들의 방이니까 어른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참여를 독려를 또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학교에 공문은 물론 나갔고요. 여기에 따라서 담임선생님들이 SNS라든가 카톡방을 개설을 해놓고 네. 다양한 학습 활동이라든가 또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 상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아마 SNS로 많이 또는 네. 카톡으로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비록 찾아가서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활지도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서산의 어느 회사에서는 여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네.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거의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이제 가족에게 특히 이제 조부모에게 아예 자녀를 맡기고 떨어져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그마저도 여력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끼리 부모가 이제 부재 시에는 아이들끼리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각각의 애로사항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당국에서도 긴급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이 충남교육청 돌봄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충남교육청에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 학생들은 총 1,781명이 현재 돌봄을 받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1,979명, 총 토탈 그래서 3,760여 명의 학생들이 긴급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충남교육청은 현재 초등원 무상은 물론이고요. 유치원 학생들까지도 5세 학생들한테는 17만 7,600원 그리고 3, 4세 학생들한테는 5만 5천 원 정도의 무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요청이 있다면 계속 지원 요청을 하면은 학생들 모두 수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또 이 긴급 돌봄도 많은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충남교육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었을 때는 신청한 학생의 수가 유초등이 3,5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225명이 이제 초등 돌봄을 신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10명 정도 지금 신청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확진자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기도 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사실상 이 긴급 돌봄 이용을 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긴급 돌봄을 기피하는 현상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학교는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죠. 유치원이라든가 오는 학생들의 그 방역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마다 발열 체크도 하고 학생들을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저희 학교 돌봄 시스템에 오셔도 안전하니까 어려우시면 오셔서 돌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고등학생들에는 입시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사 일정이나 수험생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말 그 고3 학생이나 고3 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님한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리라 봅니다. 저희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개학 후에 다양한 그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현재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듣지 못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서로 모여갖고 하는 그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 현재 3월 31일부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할 예정이 있고요. 일부 학생들부터. 그리고 개학 후에는 지역 연계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도 현재 추진하고 나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주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좀 지나면 나아지겠죠라는 희망을 갖고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PC방이나 또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런 곳에서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100% 막는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이런 시설의 업주들이 조금 더 방역에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욱 방역에 조금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장 학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TV에서 잠깐 봤더니 어느 그 PC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너 한 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충남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상근무제를 학교마다 2개조 편성해서 이제 3개조 편성으로 늘렸고,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그 의학시설 가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현재 지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이라든가 또는 그 SNS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개학 후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긴급 그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 갖고 예산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네. 예산 지원은 나가고 있고요. 방역은 물론 학생들이 어떤 체온 측정이라든가 체온 측정으로 한 열 감지기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거기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열 감지기 같은 경우는 600명 이상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한 개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네. 1,5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2개 이상을 현재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600명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열 감지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책이라든가 학교 시설 안전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그 학생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방역 체계를 현재 갖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학을 할 시기가 되면 웬만한 학교에선 열 감지기나 아니면 손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회장님은 교육 당국에 바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래 없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책 마련에 이렇게 침착하게 애써주시는 이제 교육 관계자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긴급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있었듯이 그 열 화상 감지 카메라가 600명 이상 학교에는 한 대, 1,500명 이상에는 추가로 한 대에서 2대를 이제 한다고 예산 편성까지 다 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세종시에서 열 화상 감지 카메라가 정확도가 오차 범위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200만 원 정도 가량의 비교적 조금 저렴한 가격의 이제 열 화상 감지 카메라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완이 되어야 우리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 학생에 한해서 네, 교과서를 배부한다고 했었는데요. 솔직히 요즘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모이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이 책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이왕이면 개학 이후에 지급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가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장 학사님,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우선 학부모님이 염려하시는 교과서 배부는 희망자에서 한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시간차를 두고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위험도는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그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되겠죠. 30초간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하면은 예방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시고 안에서는 손 씻기를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온라인상에서 오고 하는데 언어를 사용할 때 좀 바른 말, 또 남에게 배려하는 말, 네. 소통에 이런 그 배려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교육 현장은 어떤 상황인지를 두고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전건용 장학사님 그리고 진순이 참교육 학부모회 서산 태안 지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